한국은 20세기 후반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근대적인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은 전형적으로 교통통신의 근대화가 산업화를 선행한 국가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교통통신수단의 도입은 개항기 조선사회의 근대화를 도모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철도는 막대한 자본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철도 부설을 도모하기는 하였지만 조선 왕조나 조선인에 의한 부설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우편과 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선 왕조에 의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적인 재정금융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고 근대적인 산업을 발흥시키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성취는 상당히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교통통신수단은 제국주의의 앞잡이 혹은 식민지화의 물질적 기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교통통신수단을 단순히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광역적으로 통합된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통합된 시장경제를 밑받침하는 근대적인 교통통신수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능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대적인 교통 및 통신시설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문명의 이기로 정착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식민지 공업화나 전후 한국의 고도 성장의 기회를 올라탄 한국인들이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통 및 통신시설은 식민지 공업화와 전후 한국의 고도 성장이 실현되는 기반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공업화와 고도 성장의 비교사적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통 및 통신시설의 도입 및 정착의 비교사적 특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통 및 통신시설의 도입과 확충 과정은 20세기 한국인의 근대화 과정의 비교사적 특질을 고찰하기에 매우 좋은 소재적 특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근대적인 교통통신수단은 식민지화가 되기 이전에 도입됐으며 또 식민지화 과정에서 식민지 통치 정책에 강하게 규정되면서 확충되었는데 이 점은 개항 이전 상이한 역사적 발전을 경험했던 국가들이 교통통신수단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었는지 비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국과 식민지에 있어 교통수단이 어떻게 상이하게 확충되고 있었는가를 비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둘째,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적 교통통신수단이 더욱 현도화되고 대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의 복잡성이 증대하였고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핵심적인 운영 인력을 일본인이 담당함으로써 해방 후 일본인이 철수한 이후 운영 인력의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갔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한국의 교통통신업의 역사적 경험은 교통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 실험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시기열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통통신과 관련된 보다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엄밀한 분석을 하는 후속 작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 통계 2의 첫 번째로 수록된 교통과 통신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